간 큰 격리 직원. 아 진짜 이 유사한 거 저희도 한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정말 간이 커서 제 간은 진짜 콩알 만한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참 간이 큰 것 같습니다. 한 격리 직원이었는데 2015년부터 한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재단 역시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의 은행 계좌에서 400차례 넘게 돈을 빼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아 소장님 진짜 보통 사람이면 5년 동안 446차례. 야 이거 쉽게 이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1년에 100회가량을 뭐 나눠서 생각해 보면 뺀 건데 맨 처음에 한 번이 어렵고 몇 번이 어렵지 뭐 한 10번, 20번 되다 보면 이제 본인은 자기 지갑에서 돈 빼듯이 그냥 죄책감 없이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의 심리도 굉장히 좀 궁금하지만 이 대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5년 동안 이런 일을 벌일 정도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던 사람 등 뒤에 네, 이런 배신의 검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백 변호사님 정말 소장님 말씀한 대로 진짜 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다가 격리 업무도 잘하고 뭐 일을 굉장히 잘한다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본인 이사장으로는 재단 법인에서까지 격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건데 보통 이렇게 우리 이 회사 돈 횡령 보면 한꺼번에 뭉칫돈을 빼내서 횡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격리 직원의 횡령 사례를 보면 작게는 100회, 많게는 수백 회, 500개, 600개 막 이렇게 되는 게 한 번에 금액을 별로 크게 안 뽑으면 안 걸려요, 처음에. 근데 그게 한 10번 안 걸리잖아요. 그다음부터 요 정도 빼면 모르는구나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자기 통장처럼 딱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계속 뽑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딱 걸리게 되면 이게 횟수가 수백 회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대표이사의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겠지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작은 돈 인출되는 걸 하나하나 캐치 못하는 그런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빼돌린 돈 15억 어디다 썼을까요? 뭐 기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돈 정말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고가의 물건을 쇼핑하는데 다 써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뭐 큰 회사였다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작은 회사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 범행이 일어났는데 아마 대표 결국 파악을 못하고 결국 조금씩 15억 정도가 지금 나가버렸는데 결국 회사가 상당한 자금난하고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저 돈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좀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씩 빼서 저만큼 만드는 것도 뭐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회사의 피해가 컸던 것도 이 재판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5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돈을 뺐고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인 뭐 법인 대표 입장에서 회사가 지금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까지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지금 저 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 갚아요.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갚지도 못 갚, 피해 회복도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뭐 일단 반성하고 있고 처벌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에서 징역 5년 선고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서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 지난 6월 27일 춘천에서도 이 비슷한 이 범죄로 재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 격리 직원이 회사 돈 1억 원을 이런 식으로 횡령을 했는데 징역 1년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15억에 5년. 5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억당 1년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그러겠죠. 판단을 하지 않는데 이제 사실 보통 이 정도 금액의 횡령 범죄면 굉장히 훨씬 이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다음에 초범인 경우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기 사건이나 이런 류의 횡령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 회복이 안 돼요. 피해 회복을 해서 노력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중고 거래 앱에다가 뭐 가방 같은 거 팔아가지고 조금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아유 그렇다고 저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피해는 회복이 안 되는데 그냥 몇 년 뭐 징역 살고 남은 끝.
이거는 사실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 가혹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일반 재산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은 5억 정도가 넘어가면 5년 이상이 돼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5년이 거의 최하한입니다. 제일 밑으로 조라는 형을 지금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백 변호사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변제 가능성 없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5년 살고 다 털어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부분으로- 할만하네 지금 그러세요. 하면 안 되죠.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구리 따지보면 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 신호도 법원이 자꾸 주는 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하죠. 5년 정도 살고 15억 정도 벌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도 고려가 돼야 되고 뭐 반성문 뭐 20번 정도 제출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소장님 진짜 다시 돌아가서 아니 좀 그렇게 한 거를 갖다 야 이거 진짜 저 같으면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죄 있잖아요. 뭐 도박 그 횡령도 그렇고 그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훔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은 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좀 무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은 뭐 호텔에서 쾅스를 하고 명품을 사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씀씀이는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줄어들고 씀씀이는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고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보그때니까 애들이 한 번 잘못될 때 맨 처음에 따끔하게 혼내라는 이유가 처음에 이걸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